이곳은 전주시에 위치한 양지뜸 청소년 그룹홈입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간개선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곳에 전북대 주거환경학과가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공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대상지 방문부터 실측, 사용자 인터뷰와 디자인 과정을 거쳐 시공까지. 주거환경학과 학부생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시공에 직접 참여하며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주거환경학과 학부생과 교수님, 토일, 시공업체 관계자 등 모두의 땀과 열정으로 완성된 공간. 함께 살펴볼까요? 이전 욕실에는 없었던 세면대를 새로 설치하고 샤워기를 2대로 줄여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파손된 문과 오래된 수건거리도 교체했습니다. 밝은 톤의 바스 패널을 활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밝고 깨끗해졌네요. 주방은 기존 가구를 축소하여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파손된 수납장은 밝은 화이트로 교체하여 공간이 더욱 화사해졌네요. 좀 화장실에 세면대에 간다는 게 애들이 좀 거리낌이 없어졌고, 또 여기 주방도 본인들이 스스로 관리하려고 하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집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손님을 제가 항상 이렇게 대접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시면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렇게 손님들이 좀 청결하고 우리 집 깨끗하고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렇게 인식을 주고 싶은데 좀 그러지가 못해서 좀 손님을 오시는 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오시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당당하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 되게 청결한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전에 쓰던 욕실에 비해서 되게 좋았어요. 타일에 때도 끼고 막 그 샤워기들도 비틀어져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공사를 통해서 제대로 다시 설치가 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약간 최신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이제 깨끗하기도 하고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욕실은 진짜 너무 좋아요. 항상 2층에서 씻으려고요. 날이 더운데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렇게 좋게 또 많이 변화를 주셔가지고 아이들도 만족스럽고 직원들도 만족스럽고 해서 이제 생활의 질이 좀 향상된 것 같아요.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하다고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신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서 해주시고 그 장 같은 것도 하나하나 막 다 닦아주시는 거 보고 저는 사실 감동받았거든요. 저희는 막 늘 시간에 쫓기다시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일이 이렇게 업무량이 이렇게 밀리게 되면 또 그게 뒷전으로 이렇게 가는데 막 저희가 못 본 것들을 계속 고민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었고 매일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다는 게 되게 낯설고 힘들 텐데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되게 학생분들이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뭐 이것도 할까요? 이거 뭐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드리죠. 너무 감사드리죠. 이제 여기에 나서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쓸게요.
타 단과대학과 달리 생활과학대에는 스터디 카페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교 측에서 과방 용도를 스터디 카페로 변경하고자 하였고,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직접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습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개방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과방은 약 13평의 공간을 4개로 구획해 다소 비좁고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수용 인원을 유지하면서도 내 외부에서 모두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터디 카페의 전체적인 공간은 그룹 스터디룸과 개인 스터디 공간 크게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룹 스터디 공간에서는 개방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칸막이가 없는 개인 테이블을 배치하였고, 창문 쪽에서는 바 테이블과 소파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TV를 설치하였는데, 평상시에는 TV 앞에 있는 TV장 도어를 닫고 사용하고, 회의를 하거나 단체 팀플을 하는 경우에는 TV장 도어를 열어 TV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TV 옆에는 각 학과의 특징이 나타내는 오브제들을 배치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개인 스터디 공간으로 이어지는 곳은 관찰 도어를 두어 문을 닫아도 개방감을 유지하면서 시각적인 차단만 적당히 제공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하였으며, 좌석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느끼면서 옆 사람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학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좌석마다 콘센트를 설치하였고,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각 좌석 가구를 디자인하였습니다. 기존 과방 출입구는 행정실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행정실 측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과방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행정실의 업무 환경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과방 출입구를 반대편인 시간검사실 측 복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 측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에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요구도 듣고 행정실 측 요구도 수용을 하면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팀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스터디 공간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이 잘 사용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층 로비로 국립대학 육성사업 공간개선 실증사업의 대상지입니다. 전북대 주거환경학과가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함께 살펴볼까요?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층 로비 공간은 생활과학대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이며, 생활과학대학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며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을 맞이하는 깨끗한 분위기와 깔끔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로비의 중심 공간은 소속 학과 관련 소식과 무질서한 각종 홍보물 게시, 그리고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의 출입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 미관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1층 계단 측면의 지하 공간입니다. 적재물이 노출되어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시선의 차단을 필요로 하고 무단 진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지하 공간은 완전히 막을 경우 곰팡이와 벌레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풍이 되는 공간의 분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 규모 파악을 위해 실측팀이 기본 골조, 로비의 기둥 위치와 폭, 높이, 천장고 실측, 그리고 기존 계단 폭과 높이,
계단의 손잡이 길이 및 높이 등을 측정하여 도면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평면도와 베이스 모델링을 토대로 여러 차례 교수님과 비영리 단체 토일에게 의견과 도움을 받아 디자인안을 완성하였고 생활과학대학 행정실과의 미팅을 통해 디자인을 확정하였습니다. 최종 디자인안입니다. 기존의 홍보 공간에는 매립형 모니터와 전용 게시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지하 공간 출입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는 벽면의 매지와 히든도어를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의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우측 계단은 지저분한 지하 공간의 적재물 노출로의 시선을 막되 습도가 높은 환경임을 고려하여 접근의 차단, 시야 차단과 함께 환기가 가능한 루버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거 개선 사업 3팀 팀장을 맡은 3학년 김희재입니다. 학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로비인데 로비는 공간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기존 로비는 출입구, 복도, 강의실 등의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못하고 벽면의 기존 벽지가 훼손되어 로비의 외관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로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침 로비를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 사용된 마감재가 다양했기 때문에 로비 공간에서의 통일성을 위해 새로운 마감재 사용을 지향하려고 하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간 간의 조화를 더욱 강조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공간 개선 실증 사업이 곧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힘써주신 주거환경학과 학부생들과 교수님, 토일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시공과 완공될 모습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인가구 주거개선 실증 사업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도 내 취약가구 중 개선이 필요한 주거공간에 대한 실태 진단 및 문제 해결 디자인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의 대상지는 전주시 내 개선을 필요로 하는 노후된 주택 2곳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두 대상지 모두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이 대상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 및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방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 기존 레이아웃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사용자 기존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책상과 선반을 짚고 화장실과 작업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가구를 배치하였고 문턱을 제거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베이지 톤을 사용하여 공간을 화사하게 하고 상하부장과 일체형 식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옥상 방수 작업과 함께 욕실 복도 전반에 걸친 단열 및 방수 공사와 바닥 타일을 교체하고 걸레 바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문 옆과 욕실 내부에 수직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위생도기 및 타일을 교체하여 욕실 전면을 재조성하였습니다. 천장 공사를 진행하고 환풍구를 교체하여 기존의 환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앉아서 샤워하실 수 있도록 접이식 욕실 의자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편의를 위해 그 주변에 욕실용품을 두었습니다. 저희 이번 대상 가구는 그 지역 내에 있던 노인복지관에서 저희 센터에 이 가구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저희한테 직접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가구를 방문하게 되었고
가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무릎 상태도 많이 안 좋으신데 그 주방이랑 방 사이의 단차가 너무 높아서 지금 사용하시기가 많이 불편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해가지고 집수리를 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외부에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앞에 데크목으로 계단을 제작하고 문 옆에는 수직 안전 손잡이와 센서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이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주방은 바닥 평탄화 작업과 전반적인 마감을 진행하고 외부와 연결된 창을 설치하여 환기를 유도하였습니다. 주방 가구는 식별에 용이하도록 상하부장을 투톤으로 디자인하고 전반적으로 밝은 컬러의 가구들을 배치하여 화사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 외부에 있던 냉장고를 주방 내부로 옮기고 그 옆에 접이식 식탁과 의자가 있는 수납장을 배치하였습니다. 세탁 공간에는 세탁기 위에 창문을 두어 통풍에 용이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어르신의 편의를 위해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바닥과 벽면에 3가지 난색 계열의 타일을 사용하여 따뜻하게 디자인하였고 바닥과 벽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구분하였습니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고 욕실문 옆에는 수직 안전 손잡이를, 변기 옆에는 L자형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일단 할머니 집에 실측하러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게 가장 인상 깊었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2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사업은 굉장히 디자인에 치중되어 있던 반면 두 번째에 진행한 사업은 고령자를 위해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도 많아서 굉장히 다른 2가지의 사업을 진행해서 굉장히 배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개선할 때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시공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수업에서 배운 이론들을 실제 설계에 적용해보고 시공까지 참여해보며 실무적인 역량도 크게 향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으로서 2개의 프로젝트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진행했는데 다들 열심히 끝까지 따라와줘서 2개의 사업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독려하고 격려해주신 장민선 교수님 사랑합니다.